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네, 이제 정말 본격적인 나들이철이 됐습니다. 나들이 가실 때 뭐 여러 가지 이용하는 대중교통도 있겠습니다만 네. 보통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름값이 뛰다 보니까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톡톡 생활경제 시간에는요, 기름값부터 아파트 관리비 소식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주부들을 위한 알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산림구단 엄지척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또 여름철 하면은 힘이 나는 음식 뭐가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부터 보고 오시죠. 네, 자, 오늘의 오늘도 주제. 맛있는 요리를 예. 소개해줄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니오 셰프 나와주셨고요. 토니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영주 식품영양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 방금 전에 다들 확인하셨죠? 수분 충전업, 여름철 활력을 업 시켜주는 보양식. 예, 업. 예. 듣기만 해도 그냥 두 기분이 배로. 업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예. 이제 여름이 코앞에 다가왔다 보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게 여름 되면 갈증도 많이 나고 네. 입맛도 없잖아요. 처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봄이 가고 또 여름이 오면서 몸과 마음이 그냥 쉽게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뭐 건강한 미각으로 뭐 에너지 그리고 수분을 이제 충전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먹으면 딱 좋은 식재료가 있어요. 네. 뭐냐면 대나무의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고 또 수분을 90% 정도 함유하고 있는 식재료가 있는데 오늘은 뭘까요? 예. 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죽돌은 아니죠? 죽돌은 아니고 죽순이죠? 네. 죽순. 오늘도 공개를 아예 했죠. 죽순이 이렇게 생겼네요. 네. 항상 요리된 죽순만 먹다 보니까. 그렇죠. 처음 보셨어요? 통조림 죽순만 보통 보셨죠? 네. 네. 죽순이에요. 이게 수분이 90%나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나무의 죽, 그리고 새순의 순자를 따서 네. 이제 죽순이라 부르는데 그 이름처럼 정말 대나무의 땅속 줄기 마디에서 그 돋아나는 그런 어린 순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가득 에너지를 품고 네. 있다가 꿰뚫고 나온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대지의 기운까지 네. 담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네. 활력, 업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재료인 거죠. 대나무 숲 쫙 가면은 대나무가 쫙 있어가지고 막 몸도 마음도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기운이 땅 느껴져요. 속에서는 또 그 다음에 대나무를 바라보는 죽순이 자라고 있는데 대나무는 우리가 못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팬더에게 양보하고 죽순으로. 대나무는 너무 딱딱하니까 새순을 우리가 먹는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나무 한 채를 그냥 뿌리째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달걀 먹으면 닭 한 마리 먹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원리죠. 그렇죠. 예. 네네네. 자, 어떤 요리가 오늘 준비가 될까요? 이 또 5월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네, 또 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해서요. 제가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맛있게 그리고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첫 자, 번째 죽순의 식감도 메뉴 너무 좋아요. 기대됩니다. 네. 이 첫 번째 요리는요. 죽순 튀김입니다. 죽순 튀김. 네. 야, 튀김은 사랑입니다. 네, 튀김은 오라요. 네. 신발을 튀겨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타이어를 튀겨도 맛있어요. 네. 자, 그럼 죽순 튀김 얼마나 맛있을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 죽순 튀김을 만드시기 전에 네. 그 죽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 가셔야 될 텐데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죽순을 물에 담가놨죠, 지금 보시나요? 그러네요. 예. 자. 잘 벗겼네. 야. 자, 삶아놓은 죽순인데요. 네, 저는 죽순을 손질할 때 네. 이렇게 세로 반을 먼저 가릅니다. 예. 가른 다음에 겉에 붙어있는 껍질을 제거를 해줘요. 네. 해준 다음에 소금 간한 물에 1시간 정도 푹 삶아줍니다. 아, 소금 간한 물을. 네, 가지고. 그러면은 죽순이 부들부들하게 익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순을 삶는 것보다도 죽순을 꺼내서 식혀주는 게 죽순을 식혀주는 게 더 중요해요. 이 꺼내서 식혀주시면 안 돼요. 삶은 물에 그대로 식혀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불을 끄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물이 식고, 그렇죠. 그냥 그 죽순을 담궈 놓은 상태에서 네.
그럼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좀 오래 걸리는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 물을 식혀야 해요. 되니까. 맞아요. 아, 그렇게 하시면은 이 죽순이 아까 수분이 90% 정도 함유가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수분을 잃지 않고 촉촉하고 보들보들하게 식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죠. 꺼내면은 이게 말라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나무가 쭉쭉쭉 계속 자라잖아요. 예. 이 죽순은요,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성장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확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녹색을 이렇게 띠는 네. 사실 그런 죽순을 고르는 게 좋고요. 내가 좀 뒀다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데치거나 삶아서 이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은 팁이에요. 그러네. 우리가 이제 감자, 고구마도 왜 박스로 사다 놓으면 그렇죠. 새순이 막 자라고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네. 그럼 똑같이 죽순도 뽑아 놓으면은 지가 자라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익혔다가 나중에 사용하실 네, 때는 네.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팁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생명력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죽순을 튀겨줄 건데요. 먼저 이제 먹기 좋은 고기로 죽순을 썰어주십니다. 네. 근데 오늘은 죽순을 그냥 튀겨주는 게 아니고요. 네. 다른 재료들이랑 함께 튀겨줄 거예요. 오. 자, 그리고 원래 죽순은 이게 결이 있어가지고 네. 결 방향대로 썰어주시면 조금 질겨요. 아. 근데 결 방향이 세로로 나와 있는데 네. 오늘은 그냥 너무 제가 잘 삶아가지고 네. 네, 세로로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부드럽게 네. 썰어도 맛있게 네.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볼까요? 잘 너무 했는데. 부드러워 보이네요. 이게 굉장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요. 네. 어우, 식감 좋아요. 드시면 20대 피부로 돌아갑니다. 네. 자, 이렇게 진짜 수분이 있어서 그래. 입안이 뭔가 상쾌해지는 느낌이에요. 사각사각하네요. 근데 이제 아직 뭐 간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네. 나 이렇게 그 죽순은 길게 세로로 썰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죽순하고 떡하고 깻잎하고 차돌박이를 함께 튀겨줄 겁니다. 아,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먼저요. 차돌박이도 그냥 튀겨도 맛있는 식재료인데. 네, 그렇죠. 먼저 네. 차돌박이 하나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기에 아, 결이 곱네요, 차돌박이가. 맛있는 거로 준비했어요. 아, 차돌박이를 혹시 그 위에? 싸시는 거예요, 셰프님? 네네네네. 차돌박이 말이군요, 말이. 싸네요. 말이에요. 그 죽순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요. 네. 떡을 아, 떡을 떡도 올려주시면 지금 가늘게 썰었어요. 예, 가늘게 썰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떡 자체를 뭐 동그랗게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죽순도 그냥 큼직큼직하게 썬 게 아니고 채를 썰어서. 맞아요. 이래야지 맞아요. 나중에 식감이 좀. 맞습니다.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 떡 같은 경우에는요, 네. 통째로 넣고 이제 튀기시면 보기 좋고 먹기 좋으니까 네. 통으로 넣자 이러시는 분이 될 수도 네.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튀기다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떡 같은 경우에는 칼집을 넣으신다거나 나무꽂이 등으로 구멍을 조금 넣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돌돌돌 말았어요. 돌돌돌 말아주시고요. 네. 잘 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전분? 전분 살짝 해주시고, 전분풀. 네, 전분풀로 접착을 이 해주십니다. 차돌박이 진짜 죽순 쌈인데 네. 사실은 이제 차돌박이가요 지방이 많아서 구워도 맛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된장찌개 같은 거 맛없을 때 차돌박이 3-4조각 넣으면 아우. 진짜 그 왜 고깃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입에 되는데 착착 달라붙죠. 그런데 차돌박이 이제 지방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어 좀 걱정이 하시는 분들 맞아요. 죽순엔 섬유질이 많아서요. 네.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궁합이 잘 맞네요. 네. 찰떡궁합이네요. 찰떡궁합인데다가 그래서 쌈. 또 중간에 떡도 넣지 않습니까? 네. 네. 두 식재료가 찰떡궁합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쌈을 한다는 자체를 왜 생각해보지 못했을까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셰프니까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셨겠죠. 아니 뭐 네. 그냥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네. 쉽네요. 네. 보기. 쉬워요. 하시기 네. 쉽고요. 예. 이렇게 이제 말아주셨으면 이제 시간 네. 관계상 미리 좀 예쁘게 좀 말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말아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끝 부분 있죠? 네. 끝 부분 같은 보기 경우에는 싫으면? 보기 싫으면 살짝 이렇게 네. 칼로 아니요, 썰어주셔도 저는 돼요. 김밥도 끝부분 꼬다리가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네네네네. 자체가 또 보기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만 찾는 분도 있죠. 네, 그럼요. 맞습니다. 자, 이제 튀김 옷을 입힐 차례죠. 튀김 옷은 그냥 여느 다른 튀김 옷과 다를 것 없이요. 네. 그 밀가루에 달걀 넣어주시고요. 흰자만 넣어주시고요. 물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튀김 할 때 똑같은 그런 반죽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뭐 특별한 팁은 없습니까? 특별한 팁은 더 바삭하게 튀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맥주를 약간 넣어준다거나요. 맥주요. 네. 저는 여기다 얼음 조각 맥주를 부어서- 넣었었는데 맥주네요. 그러니까 물로 안 네네네. 하고 맥주로 네. 이 점도를 맞춰요? 네, 맞습니다. 맥주를 좀 오. 넣으면 발효가 좀 되고요. 그리고 기포가 맥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공기층이 생겨요. 그래서 바삭하게 튀김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얼음을 넣으셔도 네. 얼음을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저어주셔도 더 바삭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튀김 옷을 반죽할 때 맥주나 얼음을 얼음을 사용해 보셔라. 네네네. 네.
자, 농도를 좀 맞출 거예요. 네. 농도는 너무 묽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죽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떡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튀김을 했을 때 좀 이렇게 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튀김옷은 너무 묽지 않게 해주셔야만 기름이 속에 점도가 좀- 들어가지 않아서 네, 점도가 좀 높게 만들어라. 네네네. 네. 그런 이렇게 식으로. 반죽 후에는 뭐 바로 튀기면 되나요? 아니면 뭐 또? 만약에 맥주를 넣어줬을 경우에는 네. 조금 그 놔둬요? 온도가 낮은 곳에서 네. 조금 이렇게 숙성을 숙성.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 발효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튀겨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한번 튀겨볼까요? 자, 지금 저 기름이 또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을 사용하셨나요? 그냥? 그 기름 그냥 기름입니다. 네, 항상 궁금해요. 네네네네. 약간 네. 발연점이 높은 네. 기름을 쓰는 게 좋겠죠. 뭐 카놀라유라던가 부도시. 자, 네. 네, 이렇게 기름 온도는 온도는 살짝. 반죽을 살짝 넣고 이렇게 위에 바로 떠오르면은 온도는 충분히 올라온 아우. 겁니다. 어이구.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 자, 그러네, 반죽을 잘 넣어야겠네요. 네네. 이게 보니까 튀네. 자, 이렇게 자, 입혀서. 자, 튀김옷을 입혀서 슉. 자, 아우. 야. 언뜻 요 모양은 또 김말이처럼 생겼어요. 아. 그죠. 기름이 좀 튀네요. 뜨거. 예, 뜨거. 조심하세요. 예. 예. 어우. 이게 기름에 좀 들어가자마자- 물이 수분이 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튈 수가 있으니까 예. 네, 여러분들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아. 진짜 김말이 같죠? 그러니까요. 그냥 김말이 같아요. 맞아요. 분식점에서 많이 네. 네네. 봤던 김말이. 자, 이렇게 넣고 튀겨주십니다. 네. 한 2개만 먼저 튀겨볼게요. 그리고 네. 제가 좀 미리 준비해 온 게 또 있어요. 네. 자, 아, 튀겨 오셨어요? 네, 튀겨왔습니다. 예. 이 튀김 같은 아. 경우에는요, 네네네. 1차로 한번 튀겨주시고 네. 조금 두셨다가 네. 2차로 다시 한번 한번 더. 튀겨주시면 훨씬 더 바삭하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아, 두 번 아. 튀겨라. 맞아요. 치킨도 한번 초벌 하고요. 튀김한 네네. 다음에 네. 한 번 더 번째 튀기면 더 바삭하게. 바삭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튀김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좀 넣어줄게요.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한 번 튀긴 거 다시 한 번 또 이제 두 네네. 번째로 지금 초벌 튀긴 거를 넣으신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아, 요거 먹을 요거,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한데 네, 생방 중에 이거 맛을 전달해 드리려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쵸. 이거 뜨거워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네요. 그래서 하나는 넣지 않았습니다. 예. 네, 한 번 더 튀겨 맛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네. 오래 튀기실 필요는 없고요. 두 살짝만 번째 튀기신 다음에 튀기니까. 키친 타월 등에다가 이렇게 기름기만 아.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살짝만 넣다 빼드릴게요. 네. 너무 뜨거우면 드시기 힘드시니까. 네. 아우, 저를 위한 배려예요. 네네네. 또 이 김인옥 씨가 맛없으면 잘 안 드세요. 때문에 아, 튀긴 거를 냄새가 또 튀김 냄새는 진짜 네네. 그렇죠. 예. 언제나 그냥 언제나 구수하고. 네, 항상 네네. 튀기는 입맛을 엄마 돋구게 입장에서는 하고요. 기름 냄새 때문에 네. 사실 음식 잘 못 드시지만 네네네. 튀김 냄새를 맡고 있는 먹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소하죠. 네, 맞습니다. 입에 예. 들어가면서 뛰어 자, 들어가게 네. 되잖아요. 자, 여기 먹어보겠습니다. 예. 아, 드셔보시고요. 죽순튀기. 네. 이 생각보다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맛있어요. 어떠세요? 맛있죠? 야, 입안에요. 네. 이영자가 있어요. 그거 너무 맛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엄청나게 막 댄싱을 하고 강한.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재료가 잘 엮여가지고 네네. 야, 기가 막히네요. 아, 떡도 네. 있고 그죠. 죽순도 있고 음. 차돌박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반을 잘라주시면은 네. 안에 이렇게 죽순 들어가 있는 거 방금 보셨죠? 네. 이렇게 꽉 차게 맛있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요. 네, 우리가 간장을 찍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맛있죠? 근데 간이 딱 맞네요. 네, 간이 딱 맞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죽순에 아까 소금을 넣고 삶아주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금 간을 하지 않아도 쉽게 간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야, 그 차돌박이의 그 고소함, 네네. 네네네. 그다음에 죽순의 아삭함, 네네. 네. 떡이 또 씹는 맛. 떡의 그 식감, 아, 이 이 세 가지가 쫄깃쫄깃한 게 잘 안 어울릴 것 떡이었네요. 같은데. 네. 사실은 이 죽순은 이게 어. 맛도 너무 좋지만요. 죽순 자체가 섬유질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노폐물 배출시키고 포만감 주니까 저희가 여름을 향한 다이어트도 너무 좋은데 네. 사실 네네. 허준의 그 동의보감에 의하면 맛이 달고 산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갈증을 해소하고 원기를 회복시킨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만큼 피로 해소에 이제 좋다는 거고 저에게 활력을 업 시킬 수 있는 건데 또 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왜 여름이 되면서 입맛 없다고 짠 음식 드시는데 네. 염분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 칼륨이 정말 듬뿍 들어 있거든요.
뭐 저 같은 갱년기 이유 없이 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네. 또 불면증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께 신경 안정에도 정말 효능이 있는 그런 식재료예요. 죽순을 좋습니다. 꼭 네. 드세요. 첫 번째는 죽순 튀김이었어요. 네네네네. 두 번째 가보죠. 이 두 번째 요리는 네. 뭐 늘 그렇듯이 네. 이 튀김을 활용한 또 다른 요리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요리는 바로 죽순 탕수육입니다. 요거 저 튀겼으니까 네네. 사실 탕수육 소스만 있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냥 부먹 찍먹하면 되잖아요. 제 맞아요, 생각하기에는 고기 대신에 죽순 맞죠? 죽순 네. 죽순 튀김 자체도 굉장히 담백하지만 어떤 소스가 있으면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죽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수분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또 이 원기 회복에 굉장히 좋다고 그렇죠. 알려져 피로 있잖아요. 해소에 그 네. 종이부감 때부터 전해져 왔던 그 네. 활력을 업시키는 식재료인 거죠. 죽순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교수님. 죽순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죽순은 이제 아연이 많아서요. 왜 네. 남성분들이 왜 굴도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정력에나 스태미너에도 좋다고 해요. 네. 자, 한번 그러면은 탕수육을 제가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탕수육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먼저 소스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거 이제 뭐 죽순 탕수니까 네네. 그죠? 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소스가 맛있어. 그냥 먹어도 아까 그렇죠. 사실 맛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새콤달콤한 탕수 소스가 있으면 더 맛있을 것 더 같다는 색다를 생각이 것 들어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새콤한 맛을 내는 식초 약간 넣어주시고요. 네. 간장, 식초. 요 레시피를 잘 좀 보셨다가 요거는 뭐 매실. 어디나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소스가 그럼요. 맛있으면은 사실은 모든 그 그러니까요, 예. 튀김이라든가 볶음 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설탕인가요? 네, 설탕 넣어주시고요. 네. 일단은 살짝 저어주세요. 가끔 음식은 정말 소스 맛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셰프님의 소스 만드는 방법 저도 지금 눈여겨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항상 소스 만드실 때 너무 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1대1대1 비율 정도를 일단 섞어준 다음에 네네네.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맛을 좀 나머지를. 가미하시는 게 정 굉장히 박사님은 좋습니다. 항상 배우기만 하시고 하시지는 않는 아니에요. 거예요. 저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아, 해요? 해가지고요. 남편이 김현웅의 굿모닝 언제 나가냐고 꼭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요? 네, 토니오 셰프님께 잘 배우라고. 부담스럽네요, 남편분. 그러니까 이게 왜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먹자 뭐 이러면서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으시면 이제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네. 설탕이 살짝 녹기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기대가 됩니다. 아우, 부먹을 할까, 찍먹을 할까? 지금 저는 벌써부터 고민이네요. 오늘 제가 맛있게 네. 만들어 드릴게요. 김현웅 씨도 오늘 네. 되게 가셔가지고 한번 소스 활용해 보시죠. 아, 그러니까 네. 저희는 뭐 소스 하나 만들면 해먹을 게 너무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기름 한 방울. 살짝 둘러주시고요. 네. 또 기름이 뭘 없이 볶아야 들어가네요. 되나 아, 보네요. 그 튀김에서 사용했던 네. 기름을 네.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어요. 양파, 네. 당근 양파, 당근. 다 아, 얇게 이거 큼직큼직하게 썰어야 자기 돼요. 기호에 따라서 자. 크기는 뭐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에 불린 목이버섯 목이버섯 이거 좋죠. 이거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목이버섯 아니고 탕수육에- 석이버섯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이 탕수육에 석이버섯이나 목이버섯이 없으면 좀 서운하죠. 그러니까 그죠? 이 색깔이 근데 사실은 목이버섯이 맞는 것 같아요. 석이버섯은 약간 하얀색, 회색을 그렇죠. 띠니까 그리고 파인애플. 파인애플도 들어가죠. 네, 다 어, 들어가죠. 비주얼도 중요해요. 먹을 때 예쁜 그 아, 이게 한 방울토마토도 접시. 들어가는구나. 붉은색을 내는 방울토마토. 큼직큼직하니까 좋네요, 지금. 그죠, 그죠, 그죠.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어렵게 뭐 작게 네. 이렇게 썰어줄 필요가 없고요. 큼직큼직하게 썰어 넣으시면 됩니다. 버섯까지. 야. 버섯까지 듬성듬성 썰어서. 다 큼직큼직하게. 예. 네, 넣어주시고요. 한 숟밖에 안 썰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가 제가 빠뜨렸어요. 뭐요? 예. 뭐냐면 이 고추인데요. 네. 야, 베트남 고추입니다. 이거 엄청 맵잖아요. 엄청 매워요. 네. 페페론치노를 네.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베트남 고추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얘를 조금 넣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불맛을 좀 올려줄 거예요. 아. 보통 탕수육 소스 하면 새콤달콤한 맛만 전 네. 기억이 나는데 어. 불맛이 같이 지금 들어가네요. 네, 맞아요. 빠개가지고 이렇게 네. 맵진 않을까요? 맵죠. 네. 사실 더 그 좋은 불맛을 내려면은 처음부터 넣고 이렇게 향을 올려주는 게 좋은데 가정에서 그렇게 요리하시기에는 네. 너무 매워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매운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지금. 네. 베트남 고추가 없으면은 그냥 네. 집에 있는 그 고추 활용해도 되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양고추 넣어도 되고요. 그렇죠. 청양고추로. 취향에 따라서. 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매운 고추 못 넣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아, 살짝 매운 매운 거는 거구나. 좋아하고. 진작 얘기를 해주시죠. 항상 전 김현욱 씨 이거 제가 취향에 먹는 겁니까? 맞추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왜 내 취향을 안 물어보고 이걸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김현욱 씨의 아내로서 좀 부족하셨네요, 셰프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매콤한 거 한번 도전을 해보죠, 뭐. 아침에. 어우, 이게 소리가. 아 소리가 예술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탕수 소스는 네네네. 색깔이 이게 아닌데요. 조금 맑죠. 근데 저는 네. 간장 양을 좀 많이 하고요. 조금 우리 입맛에 더 맞게 네. 좀 맛을 좀 살려줬습니다. 자 간을 보고요. 아우 네. 맛있네요. 네. 비주얼이 일단 네 비주얼이 좋죠. 갖가지 채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눈으로 보는 게 아주 뭐 알록달록하네요. 좋네요. 그러니까 각가지 영양 성분도 들어있지만 사실 네네. 저희가 맛있어 보여서 네. 정말 입맛 돋구면서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소스가 되겠어요. 맞아요. 음식은 뭐니 해도 맛있어 맛있어 보여야 보여야 돼요. 전분가루는 이제 가거든요. 점도를 좀 맞추면서 넣어야 되죠. 네 전분물은 살짝 넣고 점도를 좀 맞추시는 게 좋고요. 넣자마자 이렇게 점도는 올라와요. 아.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딱 네. 전분가루 넣고 불은 바로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전분가루 넣고 난 네. 다음엔. 아. 이렇게 하시면은 오, 끝난 탕수육 소스 토니표 탕수육 소스 완성입니다. 야. 자 이제 접시 한번 소스만 먹어도 담을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요 세팅까지. 아. 이 접시를 한번 활용을 해보죠. 예. 자 부먹하시겠어요? 찍먹하시겠어요? 이거 그냥 부읍시다. 아 부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름답게. 아름답게 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먼저 이렇게 딱 부어서. 잘 익혀준 네. 죽순 이렇게 싹 올려주고요. 예, 그냥 이제 느낌이 그래도 자기를 살짝 덮어준 이 소스 사이에 있는 그렇죠. 튀김이 또 맛있어 또 보이잖아요. 소스를 살려줘야죠. 그 그래서 느낌을요. 양념이 더 잘 스며들겠죠. 그렇죠. 소스는 여기다 한 캔에다가 이렇게 아우, 냄새가 아주 그냥. 아우 그냥 기가 막히죠. 지금 뭐 여기 그 제작진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뭐 대박, 뭐 기가 막히다. 감탄사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송 중에 이걸 못 들려드려서 네,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지금 예. 저기 지금 막 이거 쓰러지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부러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집에 가서 네. 오늘 네. 이렇게 활용하면 남편이 혹시 이거 사다가 만들고 그러니까. 저 담기만 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예. 진짜 제가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런 감탄사를 지금 하고 계실 네. 거라는 상상이 돼요. 자. 예, 왜냐하면 다들 지금 제작진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일단요, 소스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소스 한번 드셔보세요. 특히 이제 모기버섯. 네, 아 좋아하시는구나 네, 모기버섯. 모기버섯하고 한번 네. 먹어볼게요. 모기버섯. 네. 자, 모기버섯 소스 어떤 맛인지. 눈이 번쩍 뜨이죠. 김현욱 씨 표정이 상큼하네요. 달라지셨어요. 너무 달지 않아서 좋아요, 지금. 네. 상큼한 맛이에요. 이 보통은 탕수육을 하실 때 굉장히 단맛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 단맛보다는 새콤한 맛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면은 느끼하지 않게 탕수육을 많이 먹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찍어서 예. 먹어보겠습니다. 자, 버무렸어요. 양. 버무렸습니다. 좋죠. 네. 어떤 아까 튀김만 느낌이세요? 먹었던 그 담백한 맛하고는 또 다르네요. 네, 그리고 저도 소스를 맛을 잠깐 봤는데 아까 베트남 고추로 불맛을 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더 매콤한 맛이 그죠, 더해지니까 그죠. 이 튀김의 약간 느끼한 맛이 상쇄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배추랑 고추를 많이 안 넣어줘가지고 네. 막 너무 많이 이거, 맵지도 않아요. 네, 못 먹다. 네. 못 먹겠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좀 자, 네네. 오히려 깔끔한 맛이 나는 거죠. 예. 저는 이게 지금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죽순 튀김을 이용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색다른 레시피가 아주 정말 귀에 들어오는데 또 토마토, 청경채 이런 게 들어가서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뭐 섬유소까지 다 보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맛있게 그리고 예쁘게 그리고 힘나게 먹을 수 있는 활력 한 접시가 된 거예요. 아니 전 박사님 지금 얘기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그냥 탕수육인 줄 알았어요. 탕수육 고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탕수 죽순이에요. 죽순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셨네. 네. 아 너무 식감이 좋아요. 예. 죽순 튀김과 죽순 탕수까지 네. 레시피 한꺼번에 공개해드립니다.
죽순 탕수와 네. 죽순 튀김. 네. 정말 맛있게 또 한 상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끝인가요? 건강하게 힘 좀 여기서 나세요? 끝이면 안 되죠. 그럴 리가 네. 없죠. 아직 요리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네. 여러분 혹시 김옥 씨 짜장면 좋아하세요? 환장하죠. 짜장면 저 면 좋아하시나요?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야, 이번 네. 만들 요리는요. 네.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죽순 튀김을 이용한 네. 바로 짜장 떡볶이입니다. 이것도 네. 진리예요. 저는 또 떡볶이 너무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세요? 네. 오늘 이 짜장 떡볶이의 신세계를 보게 되실 거예요. 진짜? 제가 예. 말하면서 조금 웃음이 나는데 예. 이거 만들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떡볶이 왜냐면 좋아하시는구나. 네, 도윤 셰프. 떡볶이도 좋아할 뿐만 아니고요. 네. 이 떡볶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동대문 모 초등학교 앞에 있는 아. 짜장 떡볶이 비법. 그대로? 제가 20번 넘게 가서 먹어보고 와. 그대로는 아니고요. 그대로는 영업 기밀이니까 그러네. 조금 변형해서 네. 맛있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아니 무슨 영업기밀 본인이 알아냈는데 뭐. 맛들의 비법이네요.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네, 한번 해보죠. 한번 네. 만들어 보시죠. 네. 자, 짜장 떡볶이. 야, 보통 이제 짜장 마무리 떡볶이 이거 아이들 하면 정말 좋아하겠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좋아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너무 좋아하죠, 분식. 그럼요. 네. 자, 먼저 아까 튀겨놨던 죽순 튀김이 조금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죽순 튀김이 다 이제 오늘 기본 재료예요. 네, 네. 뭐 짜장 떡볶이기는 하지만 네. 이 중식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네. 중식 요리의 그 네.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죠? 파기름. 네. 고추기름, 파기름, 네, 파기름. 두 가지. 자, 파기름을 살짝 내주십니다. 근데 이제 죽순 튀김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튀겨서 네네. 네. 한 끼 다양하게. 먹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떡볶이는 여러 떡볶이인데 네. 짜장 떡볶이라는 게 지금 놀라운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이거 안 보고 카메라 보면서 잘 보이나? 이렇게 써시더라고요. 네. 자, 이게 저희가 써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카메라에 잘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같으면 두렵죠. 보시잖아요. 카메라 보다가 내 손까지 네. 썰까봐. 네. 아니 사실 저도 되게 무서워요. 기분이 그러면서 비면 어떡하나. 네. 옆을 보고 운전하는 그런 걸 보는 그러네. 느낌이에요. 네. 야. 자, 눈을 감고 운전하셨어요, 지금.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요리하면서 까불지 말라 그래서요. 네, 그냥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 분이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조심하셔야죠. 네. 이렇게 자, 파기름. 파기름 살짝 내주세요. 파기름을 위한 재료. 파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파는 이렇게 네.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네, 네. 파기름 먼저 내주도록 할게요. 토니오 셰프님, 네. 제가 왜 불렀을까요? 몇 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나요? 아니, 벌써 4분 남았나요? 빨리 만들어야겠네요. 요리를 하다 그럼. 보면 시간이 그냥 네. 정말 금방 가는 훅 거. 갑니다. 아니 옆에서 혜정 씨가 오늘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다고 아까 잠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참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여유 있게 하시라고 했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그럼 정신 차리고 네. 빨리 만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먼저 살짝 둘러주시고요. 네. 자, 파기름을 지금 만들고 네. 있어요. 이 중식 같은 경우에는 그 팬의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뜨거워야 돼요. 온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셨다가 네. 온도가 올라왔을 때 파를 넣어주셔야 파기름을 기름을 맛있게. 두른 다음에도 또 온도가 올라왔을 예, 때. 맞습니다. 기름의 역할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 팬의 온도를 조금 더 높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파가 이렇게 지금 끓어오르죠? 지금 끓어요. 예. 끓죠. 이거 지금 파를 넣으려다가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네. 네. 두 개를 일부러 넣은 거예요.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네. 내가 잘 포장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어요? 자, 이렇게 파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이제 예. 이렇게 넣어주시면 또 맛있는 소리가 또 나죠. 그러네. 그러니까 기름 두른 다음에 넣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고 네. 지가 이제 달궈져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자, 기름 좀 더 넣을게요. 네. 기름 온도를 좀 높이고 이제 파를 넣어주셨네요. 이렇게 파기름이 올라오는 동안에요. 네. 채소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볼 텐데요. 네. 먼저 양파는 이렇게 썰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버섯은 그냥 반만 썰어주세요. 역시 큼직큼직하게. 네, 예. 반만 썰어주세요. 아, 나 재촉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네. 2분 남았다고요? 2분 남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2분 재촉할 셰프님만 생각은 여유 없습니다. 있으세요. 저희가. 말 그만하고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넣어주시고요. 바로바로 넣을게요. 버섯, 바로바로. 양파까지. 다 재료를 다 섞었어요. 네. 음. 자, 넣고 다 섞어서 일단 볶아요. 네. 이게 웍이면 좋겠네, 웍.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웍이어도 되고 팬이어도 네. 되고 야. 그리고 라면 냄비여도 되고 네. 네, 곰솥이어도 됩니다. 네. 네,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웍이 좀 편하니까.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팬의 온도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에 어묵까지. 어묵 이 아. 떡볶이에 어묵 빠지면 서운하거든요. 자, 예. 그리고 오늘 제 비법의 양념 재료 네. 고추장, 비율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추장, 네,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입니다. 네. 네. 짜장가루가 있어요. 보통 춘장을 사용하시는데 네. 춘장을 넣지 마시고 짜장가루를 넣어주시면 짜장가루. 짜장가루 푹 넣어주시고요. 1대1. 와. 네.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 1대1.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까지. 가루까지 넣으면 좀 더 화끈하겠죠? 아 그럼요. 여기 설탕까지. 설탕을 야. 다 거의 뭐 4가지 종류가 짜장 가루하고 고추장 1대1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설탕하고 요거는 반 정도 넣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물을 살짝 부어주시면은 네. 자 이렇게 짜장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아. 보통 짜장 소스 같은 경우에 춘장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춘장 말고 그냥 짜장 네. 가루 넣으셔도 네. 맛있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해서 조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리면 됩니다. 졸아오르면 그때 네. 어,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오늘의 주인공. 죽순튀김. 뭐 졸지 않아도 돼요. 요즘에 네. 뭐 국물 떡볶이도 유행이잖아요. 아, 예, 맞아요. 국물 맞아. 짜장, 웅덩하게, 웅덩하게. 국물 짜장 죽순 요리로. 네. 그리고 이 튀김에 네, 네, 네. 그 전분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네. 넣고 끓이면은 또 네. 금방 같이 익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예. 좀 넣고 김말이 넣지 마세요. 이젠 앞으로 네. 죽순 튀김을 튀김으로. 넣으세요. 자, 죽순튀김 만들어놨다가 저렇게 활용할 수 이렇게 있으니까 활용하면은 정말 좋네요. 네. 아이들, 그다음에 주부들, 여성분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맛 한번 볼까요? 네. 성공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드셔보세요. 자, 저도 한번 그러면은 네. 예. 맛만 한번 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가 자, 막히네. 끓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섞어서 요거. 양념이 네. 잘 예. 되게. 자, 양념만 맛을 보면 되죠. 뭐 어떤 맛인지. 여기다 면도 넣고 싶어요. 저 면 있잖아요. 면. 그래. 당면 면을 넣어야죠. 부르는 맛이었네요. 아, 제가 이 시간 없다고 그랬더니 네. 면을 깜빡했네요. 당면 넣어야죠. 면까지 싹 기가 막히네. 넣으시면 네. 야, 짜장면과 죽순 튀김을 한꺼번에 먹는 느낌입니다. 네. 당면까지 너무 당면까지. 맛있겠네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죽순 짜장 떡볶이까지 완성했습니다. 레시피 급하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Sun is shining in the sky. There ain't a cloud in sight. It's stopped raining. Everybody's in the play. And don't you know it's a beautiful new day? Hey, running down the avenue.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떡볶이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도 훌륭한 요리를 완성해준 우리 토니오 셰프님 그리고 전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근 날이 더워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그 보양식 3가지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이럴 때 더위를 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열치열, 더위를 잡는 매운 음식의 세계로 네. 함께 떠나보시죠. 이열치열 열은 열로 이긴다. 돌아온 여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착대되는 몸속까지 뜨거워지는 맛의 향연. 여름엔 뜨거운 맛이 좋아.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음식을 찾아온 곳은 전라남도 목포. 너도 나도 한 입 가득 입안에 품은 이 음식의 정체는? 코다리찜 뭐. 바로 코다리 조림. 더위를 잊게 하는 매콤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이 입맛은 3가지 돼, 3가지로. 안 매운맛, 중간 매운맛, 좀 세게 매운맛. 양념이 제대로 배 있어서 중독성 있고 맛있게 매워요. 그런데 매운맛으로 진짜 더위를 이길 수 있나요? 매운맛인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땀을 통해 더운 기운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땀이 증발하면서 체내에 있던 열도 함께 빼앗아가기 때문에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매운맛으로 여름을 이긴다. 푸짐한 양에 한 번, 맛에 2번 놀란다는 이 집. 맛도 깔끔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코다리가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니 먹기가 참 좋고 식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임모아 칭찬하는 코다리의 맛.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속초 덕장에서 가져와요. 코다리가 청정지역이라 깨끗하고 쫀득쫀득하니 좋아요. 거기다 코다리 손질에도 비법이 있다고요? 또 안 익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두터우니까. 그래서 칼집을 내서 하니까 안에 양념도 배기고 익는 속도도 다 있고요. 코다리 절임의 핵심 양념장의 비밀 병기는 다름 아닌 미더덕입니다. 미더덕은 이게 감칠맛을 내요. 생새우는 시원한 맛을 내고 볶은 것은 이 고소한 맛.
미더덕, 땅콩, 새우 등을 곱게 갈아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 사용하는 게 감칠맛 나는 양념장의 비법인데요. 천연 재료로 넣어서 이게 한 5일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고춧가루 날래도 안 나고 5일 숙성을 거치면 이렇게 양념장이 진해지는데요. 그 빛깔도 남다르죠? 조리는 과정도 특별합니다. 쌀에 양념이 안 배해요. 그렇게 일자 초벌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초벌하면 감칠맛 나는 양념이 코다리 속으로 쏙쏙 들어간다고 하네요. 여기에 매운맛의 비결 청양고추 투하. 매운 고추로만 조정을 해가지고 맛있고 매콤한 음식이 됩니다. 2번 졸여 2배 더 맛있는 코다리 조림이 완성됩니다. 코다리 살이 가득 머금은 매콤한 양념. 맛이 없을 수 없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집 코다리의 단짝 시래기. 나무 종류 이런 나오는데 시래기 나오는 데는 없어요. 이 집밖에 없어요. 거기. 구수한 향과 맛이 일품인 시래기를요. 코다리 살과 김, 콩나물과 함께 싸먹으면 그야말로 찰떡궁합. 그 맛 어때요? 어떻게 맛있냐고요? 뭐 입안에서 놀아보네요. 너블라 맛있습니다. 여기서 끝나긴 아쉽죠? 남은 양념에 참기름과 김가루를 뿌려 볶아 먹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코다리 다 먹고 이제 밥까지 볶아서 먹으니까 아주 끝장나고 아주 좋습니다. 열은 열로 잡는다. 이열치열 맛집 그 2번째는요. 두툼한 살코기에 김이 펄펄 나는 이 음식이 주인공인데요. 사장님, 뼈해장국 2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속풀이 음식의 대표주자 바로 뼈해장국입니다. 땀이 쏟아져도 계속 먹게 된다는 뼈해장국의 맛은? 고기가 다른 집하고 틀려가지고 살도 연하고 부드럽고 잘 떨어지면서 국물이 착참 개운합니다. 남다른 맛의 뼈해장국, 그 비법 찾아 주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주방에선 마침 고기 손질이 한창이었는데요. 고기에 붙어있는 기름기 제거하고 핏물 빼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손질해야 더 개운한 국물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손질된 돼지 목뼈를 끓일 때에도 남다른 비법이 있다고요. 고기가 바닥에 놓지 않게 일단 사고를 깔고 담백한 맛을 더하는 돼지 사고를 바닥에 깔고 목뼈를 얹어 끓이는 것이 포인트. 여기에 하나 더. 기름기 이런 거 다 제거해도 잡내가 좀 남아있을까 봐 제거하느라고 넣고 있습니다. 월계 수잎까지 넣어 한 번 푹 삶아주면 1단계 완료입니다. 이제 해장국에 시원한 맛을 더해주는 우거지를 넣을 차례인데요. 우거지도 직접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삶아갖고 이렇게 염장 과정까지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거지는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고깃 국물의 맛도 잡아준다고 합니다. 돼지 목뼈와 우거지가 만날 시간. 그런데 우거지가 이불도 아니고 지금 뭐 하세요? 뜨거운 스팀으로 쪄질 수 있게 메꾸는 겁니다, 우거지로. 또 고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꾸 움직이면은 고기 살점이 자꾸 떨어져 나가갖고 그 고정하는 역할도 하면서 이 안에 수증기로 좀 찌우려고 이렇게 우거지를 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운한 국물의 1등 공신, 특제 양념장을 더하는데요. 특별한 양념인가 봐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집의 비법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양념장의 비밀은 공개 불가? 하나하나 정성으로 손질한 재료들을 한 소끔 푹 삶아준 후에요. 우거지 먼저 걷어낸 뒤 또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양념은 다 걷어내야 국물이 더 깔끔하고 깨끗해요. 총 조리 시간만 7시간. 고기만 봐도 먹음직스럽죠? 완성된 고기와 국물을 뚝배기에 담고 우거지와 함께 다시 한번 끓여 파를 송송송 올려주면 7시간의 노력이 아깝지 않은 뼈해장국 완성입니다. 다른 가게에 비해서 진짜 막 약간 푸짐한 것 같고 진짜 국물도 되게 시원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해장국으로도 손색 없지만 그냥 식사로도 아주 든든한 한 끼입니다. 영양 만점. 점차 다가오는 무더위. 이열치열의 뜨거운 맛으로 올여름 시원하게 이겨내세요. 이열치열 음식까지 잘 봤습니다.
자, 요즘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해외에서 외국어를 배워서 국내에 돌아오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장금도 울고 갈 실력의 소유자, 이름하여 석장금. 현란한 요리 솜씨로 단숨에 파스타를 완성했는데요. 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는 파스타, 과연 그 맛은? 너무 맛있다. 우리 요리 잘하는 딸이 만들었어요. 어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또 먹는 것도 좋아해서 좀 더 요리를 공부하고 또 외국에서 취업을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요즘엔 외국어는 물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학을 많이 찾는다고요? 요즘은 취업이 안 되다 보니 유학을 많이 가서 현지에서 취업을 하는데 더 안전하고 취업이 잘 된다는 뉴질랜드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자랑하는 뉴질랜드. 교육열은 물론 취업률도 높아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데요. 뉴질랜드 유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학연수와 이제 취업을 동시에 잡는 거예요. 영어 학교만 가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딴 뒤부터 사실은 주행 능력이 늘잖아요. 어학연수에서 기초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교 본과에 가서 공부를 하면 영어가 정말 늘어요. 영어 주행이 정말 많이 느는 거예요. 어학연수와 취업까지 동시에 잡는 방법.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진 전문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첫 번째 팁. 대도시를 피하라. 대도시는 생활비가 비싸고 취업 경쟁이 심하다네요. 그럼 두 번째 팁은 뭔가요? 과가 한 220개 정도가 있어요. 요리, 호텔, 컴퓨터, 간호, 디자인, 유아교육, 전기, 기계 너무너무 많잖아요. 9개월 어학연수 공짜로 주니까 9개월 어학연수를 배우고 나서 요리 과정을 가도 되고 중간에 생각해보니까 좀 달라졌다. 다른 학과가 더 좋다. 그러면 9개월 어학연수 중에 배울 수 있어요. 전공 선택의 폭이 넓은 국립기술대학교에서 공부하면 취업의 길이 더 넓어진다는 사실. 그런데 유학을 가기에 앞서 가장 걱정되는 게 있다고요? 가장 큰 걱정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어학연수로 뉴질랜드를 갔던 친구들이 아주 그쪽은 환경과 뭐 치안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저도 이쪽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현지 유학생과의 네트워킹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저 혼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거기 안전한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퀸스타운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서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만큼 굉장히 안전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자연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마음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하는 것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한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도 공유하고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 이것저것 혼자 알아보기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상담을 받아보니까 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현지에서 계신 언니랑 통화를 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이제 믿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을 노리며 유학을 알아보고 있는 또 다른 학생. 오, 그림 너무 멋진데요? 혹시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시는 건가요? 네, 제가 디자인 전공이라서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입니다. 런던 패션 위크도 되게 유명하듯이 런던이 패션의 본고장이니까 영국에 직접 가서 패션도 배우고 지내보고 싶어서 영국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수차례에 걸쳐 영국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영국에 관심이 많은 예진 학생.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위해 유학을 결정했다는데요.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나 봐요. 네, 알아봤는데 비자 문제도 어렵고 학교를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워요. 유럽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다는 영국. 그에 비해 유학 준비는 어렵다는데요. 영국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이라고 생각하면 다 미국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미국식 교육 체계에 맞춰서 유학을 고민을 하시는데 영국은 교육 체계가 그러니까 미국식 교육 체계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대학교 학부 과정이 4년제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3년이면 학부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사실. 영국 유학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진학을 희망하시는 전공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패션 디자인과를 지금 전공하고 있어서 영국에서도 패션 디자인 전공을 하고 싶어서 들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영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장 좋은 대학교들이 수도권에 안 몰려 있어요.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도 어떻게 보면 지방대잖아요, 그죠? 내 전공에 따라서 대학교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영국 유학 첫 번째 팁, 전공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라. 커리큘럼과 세부 전공에 따라 학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한테 가장 맞는 전공을 찾아주는 게 우리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결정만큼 중요한 게 있다고요? 학교에 합격을 하고 돈도 다 냈고 등록도 다 했는데 마지막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거절돼서 유학을 못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영국 비자가 어렵다 보니까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영국 유학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비자는 크게 단기와 장기로 나뉘는데요. 비자마다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잘 알아봐야겠죠? 저희가 다 무료로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오셔서 다 무료 컨설팅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영국 유학.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겠죠? 영국 유학을 가고 싶긴 했지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직접 살다가 오신 선생님께 이제 직접 상담을 받아보니까 거기서 살았던 경험도 살짝 보태주시면서 이해도 더 잘 되고 지금 바로 유학을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언어도 배우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수 자동차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지금 상용화가 돼 있나요? 네, 지금은 아직 완전 상용화는 돼 있지는 않고 네네. 일부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자율주행차가 본격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30년에는 전체 차량의 20에서 30%가 자율주행차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율주행차가 곧 이제 우리가 맞이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차의 원리라든지 네.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이제 뭐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는 들으니까 네.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네. 이게 어떤 원리인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판넬을 준비해서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통 자율주행차의 주행 원리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보면은요. 자, 첫 번째가 인지 기능입니다. 인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GPS나 아니면 카메라 또는 레이더 센서 또는 라이다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가지에서 30가지가 차에 탑재가 되고 있고요. 이 주변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기능이 바로 인지 기능이다. 이게 첫 번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판단입니다. 바로 이제 이 앞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수집한 정보로 주행 전략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속 5G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고속으로 정보를 입수를 하기도 하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교통 정보까지 활용을 해서 판단하는 기능을 두 번째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지는 사람으로 따지면 눈인 거고 맞습니다. 눈으로 뭔가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건 뇌네요, 뇌. 맞습니다. 뇌, 브레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액션 플랜, 움직여줘야 되겠죠. 몸이 이제 나가야 되죠. 맞습니다. 바로 세 번째가 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엔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자동차의 속도 또 앞에 교통사고가 있다면 우회도를 결정한다든지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자율주행차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제가 인지하고 판단해서 제어하는 맞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차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인지 중에서요. GPS, 카메라 뭐 이런 걸로 수집된 정보를 우리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반 운전할 때 바로 계기판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기판을 다른 말로 클러스터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계기판을 통해서
들어서 엔진의 속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또 주행 거리라든지 각종 경고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 클러스터는 예전 방식의 아날로그 클러스터라고 불러줬습니다. 이 아날로그 클러스터는 한전된 정보만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디지털 클러스터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입수도 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차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디지털 클러스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만 적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 대중 브랜드까지 확대되는 이런 추세가 바로 디지털 클러스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클러스터라는 계기판을 얘기하시면서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일단 아날로그 클러스터는 우리가 요즘에 쓰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차에 다 달려 있는 일반적인 클러스터죠. 맞습니다. 아날로그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날로그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왼쪽을 보시게 되면 엔진 회전기를 통해서 엔진의 이 전체적인 이 속도를 1분당 돌아가는 회전 속도죠. RPM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속도는 주행 속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연료의 양이라든지 또 엔진의 어떤 온도라든지 그 밖에 경고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운전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창이 바로 계기판 클러스터. 지금 이제 모든 분들 차가 아마 이런 모양일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존의 아날로그 클러스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디지털 클러스터거든요. 어떻게 바뀔까? 일반적으로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운전자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화면도 넓지만은요 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날로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라든지 또 주행 거리라든지 또 이 연료라든지 온도라든지 이 정도만 봤었는데요. 자율주행차는 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 어떤 교통사고가 있다든지 또 아까 각종 센서를 통해서 주변의 인지 또 사각지대에 있는 주변의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에 맞게끔 엔터테인먼트 요소까지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 기존의 아날로그 클러스터에서 주던 정보보다도 디지털 클러스터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운전자한테 안전하게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디지털 클러스터에다가 다른 안전장치까지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 좀 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시켜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다른 기능을 추가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요즘 차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이 이 전투기에 전투기 아실 거예요. 전투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앞유리에 그 여러 가지 정보가 뜨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속도가 워낙 빠른 경우에는 시선을 뺏기게 되면 바로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떨어뜨려도. 맞습니다. 이 비행기에 적용됐던 기술이 자동차로 내려와서 앞유리 창에 홀로그래피 영상이 뜨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정보라든지 각종 속도라든지 이 정보를 시선을 뺏기지 않고 전방 주시를 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이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중저가 모델까지만 확산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차할 때 가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좁은 주차장에 골목길도 좁고 또 앞뒤 전후 후진이나 전진을 할 때 상당히 고민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자신의 차를. 위에서 내려다보다 보니까요. 모서리의 사각지대라든지 또 다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모서리 부닥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훨씬 더 의미가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적용되면은 이 주차 보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완전한 풀 파킹 시스템, 완전한 주차 기능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제는 정말 운전자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톡톡 생활경제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동안 집값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관리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요. 아파트 등 이 공동주택 관리비가 꽤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쉽게 말해서 아파트 관리비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 2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아파트의 관리비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거의 7% 가까이 평균적으로 올랐다라는 이제 통계가 잡혔습니다. 이제 금액으로 좀 보면 얼마야라고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냥 30평형이라고 하겠습니다. 30평형 같은 경우에 드디어 매달 관리비가 19만 원대에서 20만 원 단위로. 그러니까 한 달에 11,000원 정도가 지금 오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월 시대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매달 11,000원씩 올랐으니까 연간 기준으로 하면 벌써 한 13만 원 정도가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올랐구나. 왜 올랐지? 혹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역설이 나오냐면요. 지금 아파트 관리비는 1년간 거의 뭐 지금 5.8%, 6% 가까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값은 1, 2%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값보다 아파트 관리비가 더 오르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에서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어딜까요? 일단 역시 서울이겠죠. 서울이긴 한데 특별하게 지역별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앞서 말한 이 30평 기준으로 매달 관리비 평균은 한 서울이 한 25만 원 정도가 되고요. 경기권도 24만 원. 그 외에 뭐 대전 이런 것도 20만 원대고 지역별로는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나마 쌌습니다. 그래서 30평형 기준으로 매월 한 15만 원 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전국적으로 다 매월 관리비 20만 원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항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주로 어떤 항목이 올랐나요? 그렇죠. 이제 관리비라고 하면 전체 주민들이 부담하는 뭐 공용 관리비가 있고 우리 집만 쓰는 개별 관리비가 있는데 공용, 개별 다 오르긴 올랐는데 공용 관리비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공용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7% 정도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은 4% 정도 올랐는데 그다음 공용 관리비 중에 어떤 부분이 많이 올랐는가? 뭐 다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공용 관리비라는 게 뭐 청소비, 엘리베이터 시선 시설 유지비, 그다음에 수선비, 또 경비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금 함께 좋은 사항으로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과잉 관리비가 실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쓸데없는 쓸데없이 나갔던 돈, 줄일 수 있는 돈이 많았었다라는 건데 이제 감사 보고서를 다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아예 뭐 비적정 이 아파트는 안 돼라는 곳들도 전체 검사의 한 5% 정도가 됐고 평균적으로 잘 된 곳도 한 5건 정도는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만 다 고친다면 한 2만 3천 원 정도의 매달 관리비는 줄일 수 있다라는 함께 조언이 나왔습니다. 자,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공용과 개별 뭐 좋은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개별은 안 쓰면은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런 방법 말고 과잉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일단 공용이나 뭐 개별 같은 경우에 이런 입찰 같은 거 할 때 개별 입찰이 아니라 투명하게 입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전등 같은 것을 이제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약간 비싸기는 하더라도 LED 조명으로 바꿀 경우 전기료는 거의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용 센서들이 있는 그런 거라든가 집안도 LED로 교체하면은 관리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다. 또 하나 이제 수선 유지비라든가 이런 경비 관리 같은 거 할 때 외부에 요즘은 또 용역을 줍니다. 그러지 말고 자체 관리소의 인력을 사용하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과연 돈을 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체 인력을 쓰는 것이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자체의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와 이런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얘기 좀 간단하게 생방송 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네, 이제 4월에 좀 안정된다 싶었는데 이제 5월 들어서 거의 급등, 폭등에 가깝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5월 둘째 주, 그다음에 5월 셋째 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너무나 올랐는데요. 지금 휘발유 전국 평균을 보면 벌써 리터당 1,577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올 2월 뭐 비싸다 할 때까지 오게 된 건데 역시 국제 유가 상승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도 함께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난 2016년에 너무 쌌죠. 그때 대비해서 보면 지금 한 20% 가까이가 오른 셈인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역별로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벌어졌나요? 전국 평균으로는 지금은 리터당 한 1,577원이지만 서울만 보면 이미 1,600원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아마 이달 말 6월이 되면 리터당 1,700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휘발유가 아직까지도 좀 덜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역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 최근 중동 지역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것 같아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파트 관리비도 그렇고 휘발유 값도 그렇고 매번 오른다는 소식만 전해드려서 저희도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본인의 그 가정 경제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 정보를 통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 문센족이라고 좀 뜨는 신조어가 있는데 바로 문화센터족입니다. 문센족 하게 되면, 문화센터족 하게 되면 주부님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셀러리맨들이 요즘에 여가 시간 활용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문화센터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빠른 손놀림으로 음향기기를 다루는 30살 하성현 씨.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주말이면 DJ 연습에 몰두합니다. 축제에서 데뷔 무대도 가졌습니다. 버스킹을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보컬 모임이 있는데 거기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해보고 싶습니다. 웨딩 플래너 정영은 씨는 퇴근하자마자 스피치 수업으로 달려갑니다. 스피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내가 나이를 투자했던 것이 다시 그대로 고객에게 어떻게 보면 전달되지 않았었나 싶어요. 이렇게 직장인의 저녁 시간에 겨냥한 사교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명 백화점이 개설한 문화센터 봄학기 강좌의 20, 30대 수강자는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백화점 역시 퇴근 시간 이후 강좌를 3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말에만 의뢰가 많았었는데 퇴근 후에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주 52시간제 도입에 맞춰 여가 생활을 돕는 전문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이 업체는 연극, 미술, 글쓰기 등 20여 개 취미 강좌를 운영합니다. 정말 우리도 심심한데 다른 직장인들 얼마나 심심할까 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꿨던 꿈은 직장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좀 하고 싶었던 뮤지컬 모임에서 뮤지컬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에 치우쳐 있던 직장인들의 시간표가 점차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 A, 배윤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세한 날씨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도 맑은 하늘입니다. 이 시각 상암동은 13도로 선선한데요. 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요, 불청객 황사가 말썽입니다. 지금은 흑산도 주변에서만 관측되고 있지만 점차 내륙 곳곳으로 유입되면서 먼지 농도가 높아지니까요. 마스크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후부터 중서부 지역은 국외 스모그까지 더해져 매우 나쁨 수준까지 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황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대기질 정보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현재 일부 동해안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이 13도, 전주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 27도, 강릉과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맑은 하늘과 함께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먼지 농도는 물론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까지 높게 치솟겠습니다. 따라서 오후 시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우의 이모닝 5월 24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꼭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